여러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안동시가 공식적으로 쓰는 이름이에요. 와, 정말 거창하게 들리죠? 근데요, 안동은 진짜 그 이름값을 하는 그런 깊이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 깊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3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동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자그마치 3개나 있습니다. 하회머일, 그리고 한국에서 온 유교 책판까지. 와,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보기 드문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이런 대단한 유산 목록 그 너머에 있는 안동의 진짜 정신은 뭘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정신을 이루는 3가지 핵심 기둥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학자의 길. 안동 정신의 그 깊고 깊은 학문적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동을 옛날부터 부르던 아주 멋진 별명이 있어요. 바로 추로지향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유학의 창시자인 공자와 맹자의 고향에 버금갈 만큼 대단한 학문의 도시라는 뭐랄까 최고의 찬사였던 거죠. 이 말 한마디면 조선시대 유학의 중심지로서 안동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그 학문 정신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산서원이죠. 퇴계 이황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곳인데 여기가 그냥 학교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당시 조선 성리학의 가장 큰 흐름을 이끌었던 영남학파의 본거지였고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지갑에 있는 1,000원짜리 지폐, 거기에 그려진 곳이 바로 이 도산서원입니다. 정말 우리 지성사에 엄청난 흔적을 남긴 곳이죠. 그런데 이곳이 마냥 조용히 책만 읽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1884년에 나라에서 이제 서자들도 서원에 들어올 수 있게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도산서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면서 무려 4년 동안이나 그 명령을 거부했어요.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안동의 학문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역동적이고 또 자신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시간에 보존된 마을입니다. 이렇게 치열했던 학문적 이상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 그러니까 안동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 숨쉬게 됐는지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회마을이죠. 무려 600년 동안 풍산 류씨 가문이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박물관인 셈입니다. 안동의 정신이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그걸 보려면 이보다도 완벽한 곳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하회마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죠. 바로 서해 류성룡 선생입니다. 그분이 쓴 징비록, 이게 정말 안동정신의 핵심을 보여주는 책인데요. 징비라는 말 뜻이 지난 잘못을 뉘우쳐서 미래의 화를 막는다는 거거든요. 임진왜란이라는 그 끔찍한 전쟁을 겪고 나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그 절절한 마음으로 모든 걸 기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안동에 실천하는 지식인의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안동의 마음이 이렇게 양반들의 고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목소리도 있었어요. 바로 하회 별신구 탈놀이에서 터져나왔죠. 탈을 쓴 광대가 나와서 양반들, 그러니까 지배층을 향해서 온갖 쓴소리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주 신랄하게 풍자하는 거죠. 그래서 국보 121호인 이 하회탈이 그냥 오래된 가면이 아닌 겁니다. 당시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유일하게 허락된 소통 창구였고 또 사회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의 칼이었던 셈이죠. 이걸 보면 안동의 정신이라는 게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기둥입니다. 저항의 정신. 자, 이렇게 학문으로 다져진 정신과 공동체 속의 마음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떻게 불꽃 같은 의지로 타올랐을까요? 363. 이 숫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안동 출신 독립유공자의 숫자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숫자예요. 말 그대로 안동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심장이자 성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학문적 원칙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그냥 말로만 그치거나 책 속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진짜 위기에 빠지니까 안동의 선비부터 평범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그 원칙을 지키려고 직접 행동에 나선 거죠.
목숨을 걸고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했던 정신과 마음, 그리고 의지의 메아리가 지금 오늘날의 안동에는 과연 어떻게 울려 퍼지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데요. 조선시대에 단단하게 쌓아올린 학문의 기반이 있었죠. 이게 일제강점기에는 저항의 힘이 됐고 그 강인한 정신이 지금 21세기에는 또 다른 새로운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새로운 상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원령교입니다. 달이 비치는 달이라니 이름부터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 현대적인 다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그 시작이 놀랍게도 420년 된 무덤 속에서 나온 한 통의 편지였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원희 엄마라고 불렸던 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정말 가슴 아픈 편지를 남깁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플 때 제발 나으라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집신, 그러니까 미투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2003년에 안동시가 바로 그 애틋한 사랑이 담긴 미투리 모양을 본떠서 이 원령교를 만든 겁니다. 정말 수백 년을 뛰어넘는 한 사람의 숭고한 사랑이 도시 전체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안동의 정신은 학문을 탐구하는 냉철한 정신, 공동체를 품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뜨거운 의지,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하나로 어우러져서 수백 년을 이어온 그런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안동의 정신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 혹은 여러분의 고향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